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262쪽이죠. 262쪽. 자, 오늘은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양도 행위가 아니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겠죠.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 등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환지처분이죠. 자, 여러분 환지처분이 뭡니까? 각종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당초 소유자에게 지목이나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행위. 그래서 환지처분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예를 들어 농사 짓고 있던 농지에 대하여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정지 작업들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죠. 이런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가격만큼 되돌려주는 행위를 환지처분,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시행자에게. 자, 또 하나 보류지 충당. 원래는 2013년까지는요 채비지 충당 그랬어요. 채비지. 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전답 소유자한테 지목 지번이 바뀐 새로운 대지로 되돌려줍니다. 토지 가격이 증가했죠. 그것만큼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환지받을 토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메꾸는 걸 채비지 충당이라고 하고, 또 하나 보류지가 있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류지 충당에는 채비지 충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그래서 채비지 충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류지 충당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를 받을 토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메꿨다. 그래서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과세, 사업 시행자도 보류지를 다른 제3자한테 처분하면 그때는 양도죠. 확인해 볼까요? 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경우, 그때는 양도로 보고 과세하지만, 여기는 시행자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 지적 경계선이죠.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 그때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한다.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농사 짓는 농지가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이거는 갑소유 농지고 이것은 을소유 농지인데 농사 짓는데 경계선이 꾸불꾸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불편하고 농기계가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계선을 새롭게 보았나 변경하겠다. 요렇게 경계를 하겠다. 요렇게 합리적으로 경계선을 변경합니다. 이때 요 토지는 원래 갑소유 토지인데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요것은 을 소유 토지지만 갑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이건 교환이지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렇게 토지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 따라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 토지와 요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랬죠. 그래서 박스 2번에 보시면 위 일에 따라 분할 또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하기 전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때 교환 분합할 때는 전체의 20% 이내일 때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건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부하는 거 이전하는 행위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양도담보가 뭐냐? 양도담보 계약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는 양도담보다. 그래서 담보로 소유권 이전한 거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죠. 다만 이것을 양도담보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이때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1, 2, 3번 나왔죠. 1번 당사자 간에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이런 의사표시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가 종전대로 사용 수익한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원금 변제기간 변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이런 계약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할 때는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확인해 볼까요? 263조 3번 양도담보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이 얘기는 소유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받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그 목적물을 채무자한테 반환한다는 그런 계약을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1번 구체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박스에 나와 있는 1, 2, 3번 이것이 기재된 이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한다면,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때는 뭘로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2번 양도로 보는 경우, 그래서 박스 밑에 나왔죠.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됐다 또는 본등기가 실행됐다. 그때는 이를 양도한 걸로 본다. 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한 양도가 아닌데, 만약에 만기에 가서 만기에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됐다. 충당
아니면 본등기가 실행이 됐거나 또는 제3자한테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걸 환가 처분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본다 이거죠.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런 변제 중단되거나 본등기가 실행됐거나 환가 처분이 됐을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이런 단서 없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그 밑에 4번 그 외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시면 1번에 뭐 있어요? 공유물 분할이 있죠. 공유물 분할. 이것은 공동소유 토지를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거나 또는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걸 다시 지분대로 재분할하는 경우라도 지분 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분 변동이 없다면 양도가 아니다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소유권 실체적으로 말소됐던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보시면 3번, 4번에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소유권 환원할 때 상대방한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두 가지죠. 법원의 판결에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이 뭐가 됐다? 해지가 됐다. 법원의 신탁법의 신탁재산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로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되돌아가는 건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매매 원인 부여죠.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매매가 당사자들끼리 매매가 없었던 걸로 하라. 이런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 환원하는 거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오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던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던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6번에 보시면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을 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담보물건이 경매 처분된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경매에 참여해서 본인 재산을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았다. 그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뭐 했어요?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서 경락을 받았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래 자기 부동산이 경매 물건 나오면 주 채무자인 본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6번의 경우는 물상담보죠. 제3자 채무에 부동산을 제공했다가 내가 주 채무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해서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다면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그거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특별히 취득세는
구한다. 과세를 한다. 취득세는 과세하는 겁니다.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서도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과세하지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10번에 보시면 참고로 쭉 읽어보시고 10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받지 않으면 물권적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건 원인 무효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 중에서도 우리 유동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뒤에 가서 뭐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거래가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았을지라도 그건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이 그 밑에 264조 배우자 요거 기억하셔야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간에 뭐는 양도 행위는 양도시 뭘로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이 얘기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양도 행위가 아니라 기본이 뭘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법에 증여세 부과하겠다. 다만 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부과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 행위로 보겠다 이거죠.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증여로 갑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부담이 크죠.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부부 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 부과하지 않죠. 그건 10년 동안에 합계가 공제받을 금액이 6억 5천만 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당사자 간에 매매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매매를 빙자해서 증여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법은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입증했을 때만 예외로 양도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먼저 확인해 보면 264조 1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 자식 간에 양도를 했으면 그 양도한 날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게 아니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만 예외로 이러한 경우는 뭘로 양도 행위로 보한다.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265쪽에 보시면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양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법원의 결정으로 뭡니까? 경매 처분됐다.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어요. 남편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 부인이 경매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한다면 남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거래한 거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 경매. 두 번째 파산 선고.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하고 처분하죠. 그런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공매 처분됩니다. 남편 부동산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 처분에 의해서 공매 처분되는데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가 그 부동산을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 행위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외에 네 번째는요. 아버지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했고 아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뭘로 매매, 거래, 양도 행위로 인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봐라 입증되는 경우 하면 박스의 첫 번째 정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 동등가치로.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 인정해주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재산을 처분했거나 또는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와 같은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배우자, 직계, 좀비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의 부동산의 거래는 기본이 증여로 추정을 한다. 다만 공매나 경매나 파산, 절차,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아니면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교환, 자금 출처 입증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양도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보셨고 다음 이어서 265쪽 265쪽에 보시면 양도 및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옛날에 취득했다가 요번에 부동산을 봅니까? 처분, 양도를 하는데 자, 언제 취득했다가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 이 기간 무슨 기간이에요? 보유 기간이 결정이 되고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고 비과세 보유 기간이 결정되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또 언제 양도했느냐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중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 매매로 취득했느냐 아니면 상속받았느냐 아니면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느냐 아니면 건축을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취득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행위에 따라서 취득한 날짜가 다 다를 거고 요번에 할 때 양도할 때 일반 매매로 양도할 수도 있고 법률에 따라 수용돼서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것도 있고 대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다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 대원칙이죠. 언제 취득, 양도한 걸로 보느냐. 양도 및 취득 시기 원칙이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하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 미리 줬던 늦게 줬던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 잔금을 준 사람은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기간, 보유 기간 계산하고 또 대금 청산을 받은 사람, 잔금 받은 사람은 그날까지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 기간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잔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하는데 다만 여기에 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특약에 의해서 양수인 매수자가 매매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특약이 있을 때 이때 매매대금하고 세금 부분을 다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특약이 있을 때는 세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등은 제외하고 매매대금이죠. 여기서
대금 청산한 날 하면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265쪽 1번 원칙,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여기서 대금 청산이라면 실제로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 얘기합니다. 이때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을지라도 매매 대금만 얘기하는 거지 세금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은 제외하고 매매 대금만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하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가죠. 부동산 같은 경우 예외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등기 접수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어떨 때 등기 접수일로 가느냐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어떨 때가 대금 청산한 날 불분명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실제로 잔금을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것 법에서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금 청산하면 금융거래를 했어야 돼요. 무통장 입금을 한다든가 계좌 이체한다든가 아니면 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돈을 줬으면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던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잔금을 금전을 주고받은 것, 직접 주고받은 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로 가고 또 하나는 선등기,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득이 먼저 하게 됐다. 그럴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가죠.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266쪽 양가로 2번 예외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명의개서이라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의 명의자가 바뀌죠. 명의개서일. 그래서 생략을 하고 부동산이니까 등기 접수일. 어떤 때?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부나 등록부 등에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겠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죠. 이것이 일반 거래, 일반 매매 대원칙이다. 그런데 특수한 거래가 있죠. 특수한 거래.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것. 일반 거래가 아닌 경우. 일반 거래 아닌 특수한 거래가 바로 뭐냐. 장기 할부 조건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지 처분받은 환지 처분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가 건축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는 자가 건축 이런 것 등이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특수한 거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장기 할부 조건은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대금은 여러 차례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도일 부동산을 먼저 건네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금 결제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봐라 사용해라 사용 수익일 셋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죠. 장기 할부 조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어느 거든 빠른 날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 첫 번째 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따른 뭘로 간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 교부일. 그때 취득한 걸로 본다. 20년 전에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 건물은 언제 20년 전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20년 전에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때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거든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취득한 걸로 보는데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을 기준하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자가 건축하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런데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이런 단서 있을 때만 사실상 사용일로 가죠. 다음 3번 상속과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하면 사망한 날이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다면 실종 선고일. 그래서 상속 개시된 날. 증여는요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음 4번 점유 시효 취득하는 부동산은 민법 규정의 점유 시효 취득은 타인의 부동산이지만 내 부동산인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온하게 부동산 20년 이상 점유해서 얻어지는 취득.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전에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효 취득한 점유 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왜? 20년 전에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다음 5번은요.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이 됩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많든 적든 보상금 받죠. 그래서 보상금 받기 때문에 양도인데 이때 수용은 언제 양도 취득으로 보느냐. 여러분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은요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았다. 그럼 여기는 대금을 보 청산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대금 청산한 날 양도한 걸로 볼 것이고 이쪽 분은 똑같은 법률인데 보상금을 줬더니 이쪽에서는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는 수용위원회를 열어서 보상금을 법원에 보합니까? 공탁을 하고 수용을 개시하죠.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대금 결제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로 갑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하면 소유권 대금 청산일 아니면 수용 개시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양도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보상금이 수용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이 됐어도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공탁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 보상금이 공탁이 됐다면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요거 다음 6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옛날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실제로 확정된 날, 완성된 날 취득한 걸로 보죠. 예를 들어 아파트 10년 전에 분양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했는데 주택건설회사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대금 청산에서도 그건 취득이 아니라 실제로 준공된 날, 완성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다음 7번 환지 처분에 의한 취득. 요거는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그거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일,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요까지. 자, 여기 보실까요? 이쯤에 이 농지를 이때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자, 농사 짓고 있다가 이쯤에 사업 시행자한테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이 토지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지금은 환지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시행자한테 넘겨주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 대지로 지목이 바뀐 대지로 환지 새로운 토지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이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 이 대지를 뭐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이 대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것은요 새롭게 환지 받은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지 받은 건 새롭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죠. 여기 보실까요? 환지 전 토지가 이거잖아요. 이 토지의 뭐 취득일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환지받은 토지를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환지받은 날 취득이 아니라 종전 토지 취득해서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두 번째 줄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증가 또 감소된 면적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취득 양도한 걸로 본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이때 토지 가격은 1억짜리고 이때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가격이 올라서 보상금에 5억에 결정했고 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150평이라고 가정해봐요. 150평에 전을 주고 대지로 환지받는데 이때 받을 때 종전 가격 얼마 5억만큼 대지로 받으니까 면적은 이거보다 줄어들었겠죠. 100평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때 환지 토지를 되돌려 줄 때 여기서 환지 되돌려 주는데 토지 사업 시행자가 여기 있는 토지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토지 구획을 하는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10평 단위로 토지 구획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 사람은 지금 받을 토지가 종전 가격에 맞춰서 100평을 받기로 했는데 110평을 받는다면 당초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죠. 몇 평? 10평은 증환지라고 하고 더 많이 받았다. 이것은 새롭게 부한 거 취득한 거다. 그럼 이 10평은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증환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100평을 받기로 했는데 토지 구획을 만약에 90평 단위로 했어요. 90평 단위로 끊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환지받을 토지가 100평인데 90평만 받았으면 당초 권리 면적보다 10평은
덜 받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한다? 감환지.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덜 받은 거 감환지. 이것은 뭘로 보느냐? 양도로 보겠다 이거죠. 파는 걸로 보겠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처분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면 돼요. 그러나 증환지, 감환지 그런 당서 없이 환지처분받은 토지 양도 이렇게 나오면 환지받기 전 토지예보 취득일 이렇게 취득 시기를 보면 됩니다. 다음 특정 주식 생략을 하고요. 다음 9번에 보시면 268쪽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주식 같은 거죠. 주식. 어저께도 주식 보세요. 주식은 자 매일 사고 팝니다. A사 주식을 100주를 사는데 요번에 오늘은 주가가 1주당 10,000원 주고 샀다. 그런데 똑같은 회사 주식을 자 예를 들어서 1일날 100주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2일날 똑같은 회사 주식을 주가 변동에 의해서 9,000원 주고 샀습니다. 자 이렇게 10,000원 주고 사고 9,000원 주고 샀는데 이번 3일날 주식을 만약에 보였어요. 처분했으면 어떤 거 팔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다. 주식이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으로 하겠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이 많은데 요번에 주식을 양도는 했지만 얼마짜리 주식을 팔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파는 걸로 보고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10번 의제 취득 시기가 있죠. 의제 취득 시기. 이것은 자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취득할 때 당시 공시가격인 기준시가가 명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이죠. 이와 같은 자산은 전부 다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요거는 85년 1월 1일 무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84년도 12월 말까지 취득했다면 84년도부터까지는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왜 85년 1월 1일이냐? 8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가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 당시 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84년도 오래전에 취득한 거 60년에 70년에 80년에 84년도에 취득한 건 85년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고 그 밑에 주식 있죠. 주식은 1년 늦게 갑니다. 자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8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건 86년 1월 1일 무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취득시기 의제. 오래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취득시기 의미가 없다.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시기를 정해놨다. 이게 취득시기 의제고요. 다음 그 밑에 3번 기타 양도 또는 취득시기 1번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이죠. 아파트 당첨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로 취득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걸로 볼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당첨받아서 취득했다면 권리가 당첨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가장 대표적인 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상속받아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로 전매로 취득했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 내가 처음부터 당첨받아서 취득했다면 당첨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또 하나 그 밑에 2번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자,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뭘로 금전이 아니라 뭘로 어음 등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어음 받은 날 양도가 아니라 어음에 기재되는 만기일 또는 뭐라 그래요? 결제일에 뭐한 걸로 양도 사고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이 아니라 만기일을 뭐라고 하느냐? 대금 청산일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오른쪽에 재개발 재건축 재산의 취득 시기. 자, 요것도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쯤에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주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합원 입주권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를 받았다. 이 아파트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요번에 이 아파트를 보면 양도를 하면 이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끝나고 나서 취득한 이 주택은 이때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 부동산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당초 조합원은요. 조합원은 원래 부동산을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중간에 조합원 입주권을 뭘로 전매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조합원 입주권을 내가 전매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고 이때 아파트를 받았다면 이 아파트는 이렇게 재개발 끝나고 아파트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지만 원래 조합원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하기 전 부동산에 취득한 날로 본다.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면 1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토지거래를 할 때는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거래 편의상 허가받는 조건으로 하고 대금을 미리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건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1일 날 대금을 매매계약 대금 청산했어요. 대금 청산한 날이고 만약에 3월 1일 날 가서 뭘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이랬을 때 우리 두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는 양도 시기,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또 하나는 예정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느냐. 예정 신고 기한 두 가지. 자, 대금을 청산했어도 허가를 안 받았다면 이건 거래가 아니다. 무효지만 여기서 뭐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는 순간 이건 소급에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 시기는 뭘로 간다? 대금 청산일. 허가받은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 2월 1일 양도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는 언제로 가느냐? 이거는 허가일이죠. 허가일 언제예요? 3월 1일 허가받았으니까 허가일에 속하는
속하는 달이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양도는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만약에 허가를 못 받았다면 이건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금을 청산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시기인데 여러분이 혼동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취득시기라고 해서 취득세랑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취득시기는 날짜를 그때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기 위해서 날짜 계산을 시작하라. 그래서 취득시기라고 하는 거지. 취득세 신고납부 그건 지방세법에 취득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혼동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시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이거 가지고 여러분과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양도 및 취득시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